얘들아, 나 어때? 나 어때? 아, 이렇게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은 시대에 발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자, 다 따라와야지. 어디 선생님한테 역사 공부하러 가자. 자, 따라와. 따라와. 이렇게 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6학년 1학기 마지막 시간이죠. 자, 마지막 역사 공부도 우리 재미있게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볼까요? 좋아요.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역사 공부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또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핵심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볼까요? 그래요. 평화통일과 남북한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두 북한과 관련 있는 내용 같죠? 우리 한번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복습 남았네요. 마지막 복습. 향단이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복습도 해봐야지. 6.25 전쟁 후에 황폐화가 됐던 우리나라였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이 중심이 되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어떻게 됐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잖아.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야. 1997년에는 외환 위기를 겪었고 IMF 기억나죠? 하지만 잘 이겨내서 2007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만 달러로 달성했다는 거. 그리고 서울 올림픽 대회나 월드컵처럼 세계적인 대회도 많이 열렸고 정치 외교적으로 세계적인 많은 회의들도 열렸다는 거 기억하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의 다양한 변화도 생겼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복지 사회로의 변화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 와우!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북한은 지금 어떤 모습이고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는 원래 한민족, 한 나라였었는데요. 이렇게 갈려졌었죠. 38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졌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왜 그랬었죠? 그래요. 무장 해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38선이 나눠지고요. 북한에는 소련군, 그리고 남한에는 미국 군인이 들어와서 이념의 차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은 북한 정부, 그리고 남한은 남한 정부, 남북한이 다른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었죠. 분단의 시작이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휴전선이 갈리면서 어때요? 휴전 협상을 겪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6.25 전쟁 후에 정치적으로도 발전을 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요. 북한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 사회의 모습은 우선 사회주의 경제체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랑 다르거든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란 국가가 모든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죠. 국가가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가 있고 우리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북한은 이런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랑 다른 모습이지요. 그리고 소련을 비롯했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경제 사정의 악화로 북한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부족하고요. 물자도 부족하고 결국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나날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그러면 북한의 이런 모습들을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북한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죠. 국제법을 위반하는 많은 행동들로 국제적인 고립을 당하고 있고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또요, 1990년대 이후 거듭된 자연재해로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데도 북한 정부는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 힘겨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죠. 휴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잠시 휴식하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때요? 전쟁에 대한 공포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국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하면서 서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군사비의 지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6.25 전쟁 때 피란을 오면서 가족들과 떨어진 이상 가족들이 있었죠. 이런 이상 가족의 고통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가족이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상가족 상봉 행사 등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이 슬픈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북한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겪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남한과 북한은요, 6.25 전쟁 후에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었는데요. 화해와 교류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요? 1970년대부터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요, 남북한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정상이라는 말은요, 꼭대기, 뭐예요?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 또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짠! 자, 여러분 보세요. 2000년 남북한 정상의 만남의 사진인데요. 여긴 누구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여기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죠. 이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다양한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을 논의했느냐? 먼저 통일 문제. 자, 우리가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또 경제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산 가족의 상봉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서로 만나서 논의하게 되었죠. 이 남북한 정상의 만남은요,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에서도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양한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뭐 경제 분야일 수도 있고요. 학문 혹은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요. 그 결과로 어때요?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죠. 개성공단에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기도 했고요. 또 시드니 올림픽 대회에서 남북한이 동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올림픽 보셨어요? 올림픽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각 나라별로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입장을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남한과 북한이 따로 입장하지 않고 같이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짜잔! 보세요.
시드니 올림픽 대회 때 남북한이 서로 손을 잡고 흔들면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사실 봤거든요. 감동이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국기 보세요. 남한의 국기, 북한의 국기가 아닌 통일 한국을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화해와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긴장과 갈등의 상황도 계속이 되는데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남북한. 자, 북한이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죠. 자, 이럴 때마다 우린 항상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하게 되고요.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지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또 남북한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 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떨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5학년 2학기 때부터 역사 공부를 했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기억이 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조선부터 쭉 삼국이 나오고 신라가 통일하고 고려, 조선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6학년 와서도 계속 배웠죠.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항도 알고 근대 문물이 들어오고 점점 발전해서 어땠어요? 전쟁 후에 우리가 민주화 발전 과정을 겪었고 경제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현재도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쭉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그리고 선생님도 역사 속의 구성원이죠. 그렇기에요.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노력하고 그 대한민국은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어떨까요? 굉장히 발전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모습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은요,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스포츠, 예술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휴대전화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우리는 IT 강국이에요.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또 스포츠 선수, 유명했던 스포츠 선수 김연아 선수라든가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를 빛냈고요. 발리나 강수진이라든가 혹은 소프라노 조수미 등도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 중요한 인물이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한류 열풍.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류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우리나라의 가요,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거, 이 한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요, 나 사랑을 하는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세계 최고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나라들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먼저요. 복지를 향상해서요,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빈부격차 들어보셨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차이가 커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복지를 향상시킨다면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내용,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받고
각종 재난,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을 한다면 와, 우리 대한민국 좀 더 멋진 나라가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나 선생님이 이 역사 구성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을까요? 봅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여러분 친구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친구 배려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겠죠. 나에게 주어진 역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또 뭐가 있어요? 세계화에 앞장서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세계에는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각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 나라도 소중한 문화, 우리나라도 소중한 문화, 이런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은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와, 상상만 해도 멋지죠? 또 평화 통일을 이룬 나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주 멋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미래의 멋진 대한민국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흥분되고 굉장히 기쁜데요. 현재 다시 눈을 돌려서 뭔가 주변 나라들과 역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 현재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재미있는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우리 일본 영토지. 다케시마는 무슨 독도거든. 독도. 옳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명백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야. 일걸 우겨라. 그럼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어허,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 경비대원이 있는데 어딜? 여기 이렇게 독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어디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도를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호, 이거 아주 훌륭한 역사인데. 고구려 땅은 현재 우리 중국 땅이니까 우리 중국 역사라고 하면 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고구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너네 나라 역사야? 중국은 역사 왜곡으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죠.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우리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와 주변 나라들의 역사적인 문제는요, 긍정적인 외교 관계와 그리고 발전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르게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 내용도 정리해 볼게요.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알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6번이네요.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 몇 개요? 2가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이산가족 상봉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번. 개성공단 사업 뭐였어요? 경제 협력하는 것. 개성에 있는 공장에서 남한과 북한이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 맞고요. 해외 봉사 활동은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네요.
3번은 아니고 4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어때요, 여러분?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남북한의 노력,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아닙니다. 자, 마지막 시드니 올림픽 대회 남북한 동시 입장했던 것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두 가지는 3번과 4번이겠지요.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자, 8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자,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물어보네요. 자, 학생이 뭐라 그래요?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 기억입니다. 자, 이 기억에 들어가지 않을 말 볼게요. 1번. 무력으로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아니죠. 무력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이룬 나라인데요. 우선 1번은 아니고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입니다. 어때요? 그렇죠. 미래의 대한민국.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복지가 향상되어서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어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도 볼까요? 훌륭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나라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 맞죠?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것 1번이네요. 평화 통일을 이룬 나라여야겠지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확인합니다. 12번이네요.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읽어볼까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계획을 누가? 국가가 수립하고 또 무엇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삐용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였어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것. 바로 네 글자. 사회주의. 그렇죠. 사회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하겠습니다. 13번.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것, 힘든 것이 아닌 것 골라볼게요. 언어의 차이. 여러분, 남한말, 북한말 다릅니다. 좀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2번. 이산가족 문제 어때요? 그렇죠. 이산가족의 고통도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끊이질 않죠. 왜? 우리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항상 갈등, 긴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군사비 지출도 증가를 하고 있다. 마지막 5번.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 이것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14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2000년에는 어떤 정부가 2007년에도 어떠한 정부가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남북한의 정상이 만났다. 자, 여러분 이거 남북한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남북한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을 논의했다고 선생님 설명을 했었어요. 자, 통일 문제도 논의를 하고요. 경제 협력 문제,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때 어떤 정부였고 2007년에는 어떤 정부였는지 선생님 살짝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2000년에는 김대중 정부였다라고 선생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김대중 정부였고 2007년에는 노무현 정부 때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15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지역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사진 봅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고요. 굉장히 뭔가 큰 섬 2개. 굉장히 많이 본 사진 여기 어딘지 확인해 봅시다. 보세요. 자, 이곳은요. 여기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이곳을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여기 독도, 그쵸? 여기다 쓸까요? 독도다. 독도라고 잘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다 풀어봤고요. 그러면 역사 친구 푸는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역사 친구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남북한 땡땡 회담 알지? 보인다 보인다 내 친구들이 보인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보인다.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는 거 알지? 자, 여러분 개념 콕 서술형 문제 시간이에요. 자, 볼게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무언가요? 군사비가 지출을 증가하고 있어.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네. 또 이산가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 지금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봅시다.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여러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 힘겨움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군사비 지출 증가하고 있고요. 국력 낭비하고 있고요. 또 이산가족의 고통, 이산가족의 슬픔 등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볼까요? 짠! 평화 통일이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 다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정리도 해봐야겠네. 자, 사회주의 경제 체제 뭐였어? 국가가 모든 경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 체제였어. 또 다른 것도 볼까? 분단으로 인한 문제 어떤 것이 있었어? 남북한의 국력이 낭비된다는 거. 또 이산가족의 고통 등도 헤아릴 수 없었잖아. 그리고 화해와 교류의 움직임. 우리와 남북한이 말지 1970년대부터 화해와 교류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남북한 정상이 만나기도 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시작했다는 거. 하지만 긴장과 갈등도 연성되고 있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북한이 하고 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 그치? 하지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는 거 머릿속에 꽂고. 또 뭐가 있을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번 알아볼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세계화에 앞장서면서 문화의 다양성도 인정하고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돼. 할 수 있지. 그치? 할 수 있지. 이제 내 매력 뭐 다 알잖아. 이 정도 다 알잖아. 더 보여줄 것도 없네 이제. 그치? 마지막이라서 맛있긴 한데 아유 뭐야 운이 너? 자, 이렇게 우리 역사 이야기를 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살지도 않는 그 이야기 알아서 뭐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는요, 대한민국의 경험이 쌓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한 거는 더 열심히 이렇게 잘해야겠다. 혹은 부족했던 거는 아쉽다. 다른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딱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잘했던 것들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했거나 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자, 더 나은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요 6학년 1학기 동안 고생 아주 많이 하셨어요. 다음에 우리 2학기 때 만날게요. 안녕. 자, 오늘의 내 역사 친구는 누굴까요? 짠! 수강 후기 3888번 고별규 친구. 선생님 정말 예쁘세요. 수업도 정말 최고예요. 고맙다고 선생님이 전해주래요.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 한번 볼까? 이별내 친구, 한별영 친구, 고별진 친구, 김별진 친구, 연별이 친구, 정별진 친구, 김별원 친구, 박별원 친구도 정말 고마워. 내 친구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 배우니까 정말 자부심이 쑥쑥 난다. 쑥쑥 들어. 어려운 상황이 있었더라도 이겨냈던 우리 민족처럼 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야. 그래서 훌륭한 대한민국을 내 후손들, 내 후손의 후손들,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 내 후손의 후손 자손 후손과 자손